인간이 아니야. 서울에 잘 살고 뭐 멋부리는 놈들, 그런 놈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압구정대 야타족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떤 범죄 사건보다도 우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지옥이었죠. 1993년 4월 전라남도 한평군 대동면의 포커판에서 두목 김기환은 학교 후배인 강동은과 김현영, 강문섭, 문상록, 백병옥, 송모은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행동으로 나타내냐는 뜻의 마스칸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합니다. 이들의 행동 강령을 보면 참 쇼킹한데요.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다.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배신자는 죽인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실제로 이들은 불필요한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들이 밝힌 범행 목적은 빈부격차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용간 후 살해된 첫 번째 피해자는 23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집도 가난했고 아버지의 병 치료를 위해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니는 불쌍한 여성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야간업소 악사의 경우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부부도 자수성가로 울산 공단의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했었으며 빚을 내어 인수한 공장 문제로 회사를 살리려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993년 5월부터 11월까지 범죄를 위한 도구와 아지트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 둔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중 7월에는 살인 연습을 위해서 충남 논산의 2개 역, 묵은 다리 밑에서 혼자 걸어가던 23세 여성 최양을 납치하여 윤관을 하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양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공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1993년 8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조직을 잇따른 송봉은이 2천만원이 들어있던 공영통장에서 300만원을 들고 고향으로 도망쳤지만 잡히고 맙니다. 다 용서해 줄 테니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짓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불갑산의 외진 산속이었습니다. 지존파 막내 중 한 명이었던 백병옥과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김현양이 돌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뒤 1m 구덩이를 파서 휘발유로 불을 지른 뒤 매장했습니다. 1994년 5월 두목 김기환의 고향집인 전남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 지하실 아지트에 창살 감옥과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1994년 6월 두목 김기환은 고향 선배의 조카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두목을 잃은 지존파 일당은 강동원을 부두목으로 삼고 감옥에 있던 김기환에게 모든 범죄 지시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범죄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8월경에는 막노동으로 모은 2천만원 중 300만원을 들여 청계천 무기브로커를 통해 다이너마이트, 군용검, 지팡이로 위장한 칼, 공기총,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완벽한 납치를 위한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대차 영광영업소에서 1톤 내장 탑차를 구입합니다. 당시 기자 이야기로는 1톤 내장 탑차에 냉동시설을 갖출 경우에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납치된 피해자의 탈출은 불가능했겠죠. 그들은 동시에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제공한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여 소음기, 권총, 마취총, 허리칼,
적외선 망원경 등을 주문했고 더 나아가 부산을 통해 자동소총, 기관 단총을 구입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994년 9월 8일) 새벽 3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카페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던 이모 양은 카페의 마스터인 애인 이모 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 양서면에 위치한 양수리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가 지존파의 아지트로 납치됩니다. 지존파 일당은 이들을 계속 신문하고 신문이 끝난 후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9일날 이 씨를 살해합니다. 이 양도 같이 살해하려 했으나 김현양이 이 양만은 살려두자는 제의에 조직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양은 살려두기로 하고 살인에 가담시킵니다. 그리고 1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전라북도 장수군에 이 씨의 시체를 유기합니다. 이 사건에 납치한 이 양을 가담시킵니다. 1994년 9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부부가 성묘 후 귀가하는 길에 지존파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1억을 주면 살려주겠다는 지존파의 협박에 돈 1억을 인출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8일날 납치된 이 양을 시켜 남편 소 씨에게 강제로 공기총을 쏘게 해 살해했습니다. 죽이기 전에 부부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의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부인 박 씨는 칼과 도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김현양은 박 씨의 시체에서 인육을 도려내어 먹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놈 진짜. 이후 밤새 지하실에서 진흙과 찰흙으로 소각로를 급조해 부부의 시체를 토막낸 후 소각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인 15일 김현양은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 실수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머리에 상처를 고치기 위해 전남 영광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치료를 하러 가면서 이 양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 핸드폰과 치료비에 쓰기 위해 가져간 돈 50만원을 이 양에게 맡겼습니다. 이 양은 김현양이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 양의 상태를 보고 택시기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 양은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영광에 있는 폭력배는 자신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은 택시기사도 지존파와 한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근처 포도밭에서 내려달라고 했답니다. 이 양은 범인들이 또 다시 쫓아올지 몰라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경찰서까지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7일 조직원 보충을 위해 강동원은 애인이었던 이경숙을 조직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9일날 경찰은 피해자 이 양이 탈출 시 가지고 있던 범인들의 휴대폰과 메시지에 적힌 연락처 등을 이용해 아지트의 위치를 확인하여 일당 6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지존파 살인사건이 이 양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재판 결과 정상이 참작된 이경숙을 제외한 지존파 일당 6명 전원에게 살인강도, 사체유기 등 적용되어 사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경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1998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불가항력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탈출하여 신고한 이 양은 기소하지 않고 지방의 집과 직업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지존파들은 체포되었을 때까지 반성이 전혀 없었답니다. 살인의 이유를 불평등한 사회의 모순이라며 사회로 돌리고 자신들의 가치전도 현상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은 2006년 8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지존파, 온보연, 유영철 등의 연쇄살인범들의 배경에는 뒤틀린 시민상태, 그리고 성장과정의 문제,
사회적 불만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 교수는 이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좌절을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사회가 부패했으니 범죄를 저질러 썩은 사회를 단죄하려 했다는 식의 공통적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